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관령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가 대관령 성왕신의 갑질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대관령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워낙 그 험준하고 또 그 산이 고개가 너무 깊어서 이 어떤 신비로운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끊임없이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 이 무속인들, 무당들한테는 이 대관령을 거치지 않고는 감히 이 무당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접 본 적도 있는데 이 대관령에 가면 그 꼭대기쯤에 그 산신각이라고 하는 이 산신각이 누구를 모시는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대관령 성왕신을 모시는 성왕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시시때 때 무속인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제식이라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치르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러한 그 이 대관령의 신령함이 어떤 여러 신적인 존재를 양산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관령 신들이 어떤 신이 있는가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 세 신이 있습니다. 세 명의 신이. 그 세 명의 신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대관령 산신이 있고, 이 산신은 누구냐면은 김유신 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이 삼국통일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김유신 장군인데,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 젊은 날 이 김유신 장군이 대관령에서 그 무예를 연마하고 또 어떤 그 자기를 무술을 가리키던 도인으로부터 이 명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검을 가지고 여러 그 이 전쟁터에서 이 전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내려오고 있고, 또 이 삼국이 통일된 후에, 삼국 통일 후에도 이 강릉 지역을 자주 침입하는 이 말갈족을 퇴치한 그 장본인이다 해가지고 이 강릉 지역에서는 대관령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산신각, 산신으로 모시는 산신각도 꼭대기에 있고, 또 그 이 시내에 가면 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 화부산사라고 하는 화부산사, 그 화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만들었다 해서 화부산사인데, 그 화부산사에서도 지금도 이 저기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관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 중에 뭐니 해도 최고의 신은 대관령 성왕신인데, 이 성왕신, 대관령에서 모시는 이 성왕신은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범일국사. 이 역사책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신라, 통일신라라고 하는 게 그 말기로 가면 이 불교 국가지만 이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선종의 새로운 종파가 생기죠. 이 교종이 이 전 중기를 뭐라고 그럴까, 이 저기 지배해 왔다면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종은 총 9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9개. 그거를 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구산선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산선문. 이 9개의 종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산선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가지산파라고 하는 게 있었고, 가지산파. 그 다음에 또 쌍벽을 이루는 게 사굴산파가 있었는데, 사굴산파가 있는데, 사굴산파의 어떤 종정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범일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의 그 당시에 어떤 그 국사잖아요. 그야말로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범일국사가 여기에 성왕신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 여기에 성왕신으로 모셔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이 원래 강릉 분이에요.
지금 현재 강릉에 가면 강릉에 학산이라고 있는데 그 학산 마을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이 범일국사라고 하는 이 범일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범상치 않다. 범일이니까 네.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분의 통명은 김품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설화에 의하면 그 마을에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하나 살았는데 돌석자 샘천자 석천이라는 샘터 표주박으로다가 물을 떠먹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해가 여기 잠겨 있는 거예요. 해가 하도 괴이해가지고 그걸 벗버려요. 다시 떴는데 그게 또 똑같이 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랬겠지 하고서는 그걸 먹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신한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본 것처럼. 그때서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당연히 그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못 키우니까 갖다가 버렸어요. 그게 학바이라는 거예요. 학산인데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며칠 동안 그냥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다가 하도 궁금해서 몰래 갔어요. 굶어서 죽었으리라 아니면 짐승한테 잡혀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애가 멀쩡히 살아있어. 멀리서 떨어져서 보니까 학이 날라와 가지고 이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품고 또 주변의 산짐승들은 먹이를 갖다 주고 그때에 이게 아니구나.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아이다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아주 5살 때 정도서부터 그 나타내는 어떤 그 총기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하루는 자기 어머니한테 여쭤봅니다. 뭐라고? 나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그때 엄마가 소상하게 얘기해줘요. 상황을. 하늘이 태양이 아버지인 거지. 그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주석했던 사찰이 굴산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어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당연히 뭐 훼손이 됐는지 그 굴산사지라고 하는데 사찰의 터니까 그 굴산사에 주석을 했던 분이 이 범일국사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강릉 지역 출신이고 여기에 성왕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당시에 대관령의 강릉의 이 수령이 그 당시에는 정신적 지배를 했던 게 불교니까 이 고승인 범일국사한테 요청을 하기를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른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좀 교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지역의 어떤 이 정신적 지배자 역할을 했다. 교화를 했다 해서 지금까지 영동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고 이래다 보니까 이 대관령의 수호신으로 지금 현재 받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설화에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대관령의 산천 초목을 전부 군사로 만들어서 이 왜군을 갖다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전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 또는 설화적인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성왕신이 있어요. 여성왕신. 이제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제목으로 잡아놓은 갑질사건 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이 여성왕신은 정시처녀라고 합니다. 정시처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관령의 그 밑에 내려가면 홍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홍제동에 이 초계정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정시처녀가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오는 어디까지나 설화인데 이 대관령 성왕신인 범일국사가 어느 날 정시처녀의 친정 아버지 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딸이 굉장히 참 조숙하고
예를 들어서 미색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배필로 삼고 싶다 라고 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어서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신이다. 우리 딸은 인간이고. 근데 어떻게 신한테 인간을 갖다가 신하고 인간을 결혼을 시킬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발버둥을 치다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찾아보니까 딸이 진짜 없어.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한 일이야. 큰일 났네 해가지고 수소문을 하니까 이 딸이 정시처녀가 대관령 성왕신한테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그 정시처녀가 있는 거예요. 대관령 꼭대기에. 그 말을 걸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리고 아버지인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해. 근데 육체는 그대로 있어. 이러한 형태를 신선사상에서 소위 시해선이라 그래. 시해선. 즉 이른바 시해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정시천을 잡아왔냐? 이 대관령 성왕신 범일국사가 하도 탐나니까 꿈속에 이제 현몽원에서 들어갔는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리고 있던 호랑이를 시켜가지고 너 가서 정시처녀 물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가 물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 대관령이 워낙 험준하다 보니까 이 호랑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나오는 게 바로 호환설화인데 이 호환설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대관령을 지배하는 성왕신인 범일국사가 이 힘없고 나약한 이 일개 정시처녀를 자기 호랑이를 시켜서 잡아갔다. 이른바 자기가 대관령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갑의 입장에서 그 을을 갖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끌어간 이른바 갑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호환설화와 관련해서는 강릉 지역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얘기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릉 지역이 옛날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여기가 동해 지역이거든요. 동해. 부족국가로 치면 왜 동해, 옥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강릉 단오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05년도에 그 유네스코의 인류 그 무형문화유산으로다가 지정이 됐어요. 이게 거기다가 둘이 합방, 우리 그냥 일반 쓰는 말로 합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